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주가가 폭발했는데요. 네, 정말 엄청났죠. 특히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조정 이비타 마진이 82%라는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82%요? 네, 100원을 벌면 82원이 그냥 이익으로 남는다는 건데, 아니 이게 제조업도 아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보통 잘 나가는 사스 기업들도 마진율이 30%를 넘기기 힘든데 80%대라는 건 이건 사업 구조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신호거든요. 맞아요. 월스트리트가 이 기업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AI 기반 광고 기술 플랫폼 엠러빈입니다. 티커는 APP고요. APP. 이번 시간을 통해 엠러빈의 핵심 AI 엔진인 엑손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규제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 명과 암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 엠러빈, 시장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술 거인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위험한 투자처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엠러빈을 그냥 모바일 게임 회사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2025년에 회사의 운명을 바꾼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체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 사업 부문을 트리플 더 스튜디오에 매각한 일입니다. 아, 그거요? 이게 단순히 사업부 하나 정리한 게 아니고요. 회사의 정체성을 게임 제작사에서 순수한 AI 기술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대변신이었죠. 근데 보통 알짜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하면 주주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캐시카우를 파는 거니까요. 왜 굳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그냥 마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게임 사업부 마진이 19%에 불과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진은 80%가 넘으니까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해상충이요? 네, 에블러비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인데 동시에 광고주이기도 한 게임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심판이면서 동시에 선수로 뛰고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다른 게임사들 입장에선 자기들 광고 데이터를 경쟁사인 에브러빈이 들여다보는 게 좀 껄끄러웠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무거운 게임 스튜디오라는 팔다리를 잘라냄으로써 에브러비는 우리는 모든 게임사와 광고주를 위한 중립적인 기술 파트너다.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 전략적 전환 덕분에 2025년 2분기 실적만 보면 게임 사업부 매출이 빠지면서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핵심인 광고 플랫폼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나 폭증하면서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 감소에 속으면 안 됐던 거죠. 그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3분기에 경이로운 82% 마진으로 나타난 거고요. 맞습니다. 매출은 14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나 성장했고 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게임 사업 매각이라는 과감한 결단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증명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도대체 그 82%라는 마진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비결이 바로 엑손, AXON이라는 자체 AI 엔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CEO인 아담 포로기는 대규모로 정말 강력한 AI 기술을 구현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우리다.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아주 기이한, 좀 이상한 지표가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건데요? 바로 설치당 순수익, NRPI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3분기에 에블러빈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실제 앱 설치 건수는 오히려 1% 감소했습니다. 잠깐만요. 설치 건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매출이 68%나 들 수가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광고를 본 사람이 줄었는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엑손 AI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그게 바로 엑손 2.0 엔진의 핵심입니다. 설치당 순수익, 즉 NRPI가 무려 75%나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75%나요? 네. 이건 단순히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AI가 수십억 개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진짜 고객, 그러니까 돈을 쓸 확률이 높은 사용자를 귀신같이 찾아내줬다는 의미입니다. 아, 단 한 번의 광고 노출이라도 그 가치를 극대화한 거죠. 양보다 질로 승부해서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와, 광고계의 저격수 같은 느낌이네요. 불특정 다수에게 산탄총을 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타겟 한 명에게 정확히 레이저를 쏘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AI를 가진 회사가 엠러빈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뭐 유니티 같은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경쟁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엠너빈의 두 번째 무기이자 정말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오, 뭔가요?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성장은 오히려 경쟁사를 돕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매긴다. 세금이요? 경쟁사에게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봉익임 선달도 아니고. 허허, 엠너빈은 맥스라는 업계 최대 규모의 광고 중개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맥스요? 네, 수많은 앱 개발사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자기 앱에 어떤 광고를 실을지 실시간 경매, 비딩을 붙이죠. 엠러빈은 이 시장의 주인이자 동시에 가장 힘센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아, 판을 깔아주는 주최 측이면서 직접 경매에도 참여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만약 광고 경매에서 유니티나 다른 경쟁사가 이겨서 광고를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엠러빈은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엠러빈은 그 거래에서 5%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예. 즉, 광고 입찰에서 지더라도 돈을 버는 구조인 겁니다. 세상에 그런 구조가 가능합니까? 아니, 경쟁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굳이 엠러빙 플랫폼에 들어와서 돈을 내주면서까지 경쟁을 하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나요? 바로 그게 맥스 플랫폼이 가진 강력한 해자, 모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광고주와 앱 개발사들이 맥스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가격에 광고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한다.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판 그 자체를 쥐고 있는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경쟁사들이 성장해서 광고 입찰에 더 활발히 참여할수록 맥스 플랫폼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엠러빈의 수수료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거죠. 정말 영리한 모델입니다. 경쟁사에게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니 게임 광고 시장은 사실상 평정한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강력한 AI 엔진을 가지고 게임 시장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를 넘보고 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이후 엠러빈의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입니다. 어딘데요? 바로 이커머스 시장 진출이죠. 2025년 10월에 출시한 엑손 에즈 매니저라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이 그 신호탄입니다. 셀프 서비스 플랫폼이라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개인 사업자들도 직접 엠러빈의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대형 게임사들을 영업팀이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커머스 분야의 수많은 중소기업, SMB들이 스스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아, 마치 쇼피파이가 개인 판매자들에게 복잡한 코딩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맞습니다. 엠러빈은 중소기업들에게 고성능 AI 광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게임 광고랑 이코머스 광고는 목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게임은 앱 설치가 목표지만 이코머스는 상품 구매가 목표죠. 수집하는 데이터도 다를 거고 유저 행동 패턴도 다를 텐데 엑송 AI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도전적인 과제죠. 하지만 이미 2025년 전체 매출의 약 10%가 이커머스를 포함한 비게임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벌써 10%나요? 네, 초기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준 셈이죠. 회사가 장기 목표로 제시한 연 20에서 30%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이 시장 확대에 있습니다. 고객 수를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로 늘리는 것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인력 증가 없이도 광고주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확장성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AI 엔진으로 광고 효율 극대화하고 독점 플랫폼으로 경쟁사마저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제는 이커머스까지. 와,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불안한데요. 이 모든 성공 신화의 기반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아주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뭔가요?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델라웨어, 오리건 같은 여러 주 검찰이 애플러빈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요? 조사의 핵심 혐의가 뭔가요? 식별자 연결, 아이덴티파이어 브리징이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청취자께서 어젯밤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앱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구경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뭐 맨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게임 앱을 켰는데 바로 그 운동화 광고가 떡하니 뜨는 겁니다. 그거 맨날 겪는 일인데요? 좀 섬뜩하긴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엘러비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앱에 있는 당신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연결하는 기술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거죠. 아,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요. 메타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연동해 광고 타겟팅에 활용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앱러빈이 자랑하는 그 마법 같은 엑선 AI의 성능이 사실은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그 AI의 마법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플랫폼 보복, 플랫폼 리텔레이션입니다. 플랫폼 보복이요? 만약 메타나 구글이 너희 우리 데이터 훔쳤었어 라면서 앱러빈의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거나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앱러빈의 광고 추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 SEC 조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주가가 하루 만에 14%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앱러빈 하나를 콕 집어서 막아버리는 게 그게 쉬울까요? 괜히 반독점법 같은 데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앱러빈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앱러빈 측은 당연히 모든 데이터 수집이 합법적이고 사용자 동의에 기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40배가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도 부담입니다. 시장이 앞으로도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작은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앱러빈은 경이로운 수익성을 내는 강력한 AI 엔진 엑손과 경쟁사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맥스 플랫폼이라는 양대 무기를 가지고 게임 시장을 평정했고 이제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확장을 꿈꾸는 기업이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강력한 기술의 근간이 과연 합법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규제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높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고요.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과서 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앱러빈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앱러빈의 AI 엔진, 엑손, 이게 시장에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일까요? 아니면 규제 당국에 의해 언제든 멈춰설 수 있는 회색지대의 아슬아슬한 이점일까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메타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보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